약간 어지럼증이 있어서 마이크를 굳이 들고 할게. 미안. 먼저 과제는 월요일까지 다 완료해 오는 거야. 1차적으로 금요일까지 완료가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늦어도 월요일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일단 금요일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연습 문제 중. 그 다음에 비스는 레벨 3까지가 일단 과제였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대비 프린트도 일단 금요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1차로 그렇게 잡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월요일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용 학생들은 6시에 끝난다면서요. 수학여행이. 끝나고 오세요. 오기 좀 불편해요? 오세요. 일단 오는 걸로 해요. 일단 오는 걸로 하고, 컨디션 봐서 몸이 좀 안 좋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늦게라도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수업 빠지면 그렇잖아. 물론 뭐 영상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보강 기회가 있지만, 영상을 보니 안 보잖아. 그러니까 오는 걸 추천하고. 장은고 1등급 컷 정해졌어? 안 가르쳐줘? 그렇구나. 비스 교재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오늘 그 수정해서 원고 넘겼고, 다음 주에 나올 거고, 파트 2. 비스 파트 2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수열 끝까지 있어요. 일전에 얘기한 대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나갈 거냐면, 오늘 느낌이 수열할 것 같지 않아요? 수열 프린트를 준 게. 일단 진도를 빨리 뽑아 놓을 거예요. 뽑아 놓고, 비스 교재 보면은 내가 레벨 3까지 풀어오세요. 연습 문제 그랬지.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기출 문제가 있어. 이 기출 문제는 좀 각자권해가 좀 풀 거야. 과제를 좀 주고, 과제로 주고, 이제 거기서 골라서 문제를 풀 거고. 쉽지가 않아. 어려워.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기출 문제 각자 거 풀 거니까 상함수의 활용 쪽이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렇게 할 거고, 수열도 마찬가지야. 일단 지금 너희들이 들고 있는 게 올오버 프린트인데, 걔를 가지고 한번 개념 정리를 할 거야. 정리를 하고 비스로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고 다시 와서 총정리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필기할 거 있으면 꺼내놓고, 알 거 같으면 눈으로 보고, 필요한 거 문제 골라가면서 문제도 보면 풀어가면서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자, 등차 수열, 과학, 등비 수열. 첫 번째, 일단 수열이란 자연수를 정의역으라는 함수예요. 일단 용어부터 설명을 하면, n번째 항을 an이라고 쓰자, 집합적으로 표현하자, 이런 표현이 있고, 이런 n번째 항을 가지고 있을 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표시하자, 이런 표현도 중요했던 것 같아. 너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2 더하기 이렇게 가서 an까지 합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수열의 표현 방법이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sn에서 sn-1을 뺐어요. 우리 이거 이렇게 기억하자. 너에서 너를 빼면 뭐야? n번째 항이라고 기억하자. 한번 따라해봐. n번째 항, 다시 n번째 항.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n번째 항이 an처럼 쓰여져 있는 거니까 위에 있는 정의라면 an으로 쓰자, 이렇게 될 거고,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한 함수니까 여기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이제 0이 돼버리잖아. 그렇게 불편하지. 불편해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 되지. 근데 이제 안 그럴 수 있어. n제곱의 an이라는 n번째 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칭할게요, 이랬을 수도 있는 거야. 너는 얘의 첫째 항은 1의 제곱에 a의 1이 되고, 둘째 항은 2의 제곱에 a2가 되고, 이렇게 막 가서
n번째 항은 n의 제곱에 an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sn에서 sn-1 너를 뺐어. 다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를 뺐네? 뭐가 남아요? n번째 항이 남지. 그 n번째 항을 얘를 택해야 되는 거야. n제곱에 an이 됩니다. 이렇게 택해야 되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물론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여기에서 얘가 과연 첫째 항부터 성립이 될 거냐, 즉 n이 1일 때부터 얘를 써도 될 거냐의 판단 기준은 진짜 a1과 얘가 이 식에서 나왔던 그 an에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a1이 같은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찐 a1은 s1이지 않겠니?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 찐 a1, s1 얘는 진짜 a1이야. 찐이야 찐 a1이야. 너랑 여기서 나와 있는 a1과 비교를 하는 것으로 가게 되지.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으면 첫 번째 항부터 쓰면 되는 거고, 두 개가 다르면 단 a의 1은 s1이 되고, 얘를 뭐 이렇게 하트라고 하자. 너를 이렇게 따라 써줘야 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다. 번째,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이고,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불러. D라고 부르잖아. 대충 그냥 디스턴스 생각하면 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공차가 양수였을 때는 n에 관한 1차식일 거니까 이렇게 증가수열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고, 더 많이 가지 말자. 이렇게 증가수열이고, 계속 이제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게 될 거야. 점점 공부를 하면서. D가 음수였을 때는 감소수열이 된다. 이렇게. 이게 필요한 부분이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1, A의 2, A의 3, A의 4, A의 5, A의 6 그만 이렇게 나열을 했어. 예를 들어 1, 3, 5, 7, 9, 11 뭐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생각해봐. 공차는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이니까 공차가 2라는 걸 알 수 있네. 이렇게 2씩 더해졌지.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A의 5라는 거는 A의 5 밑에 있는 숫자를 봐도 되고 위에를 봐도 돼. 여기 있는 A의 2에서 몇 칸 떨어져 있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A의 2에서 세 칸 떨어져 있는 거라서 3D라고 쓰자. 여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칸수는 너에서 너를 뺀 게 그대로 칸수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칸수를 생각해 주면 되겠고, 몇 개 좀 더 할까? A의 11이라는 것은 A의 3에서는 몇 칸 떨어져 있을까요? 쳐다보는 거니까 이게 얼마야? 8이잖아. 8D라고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 좀 더 가봐. 벌써 줘라. A의 5에서 A의 2를 빼랜다? 이 말은 A의 5는 여기 있고 A의 2는 여기 있는 거니까 빼라며.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보자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는 3D라고 쓰면 되겠고, 좀 자유자재로 놀아야 돼. A의 11에서 A의 3을 뺐어. 그러면 칸수로 보는 거잖아. 8칸 떨어져 있네? 꼭 8D라고 쓰면 된다. 좀 더 거꾸로 빼는 것도 있겠지. A의 2에서 A의 5를 뺐어. 몇 칸 떨어져 있냐면 3칸 떨어져 있잖아. 두 개가 3칸 떨어져 있는데 A2가 여기 있고 A의 5는 이쪽에 있을 거라고. 거꾸로 뺐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3D라고 쓰면 되겠지. 됐지? 여기는 마이너스 3D. 양쪽에 마이너스 단 거니까 그렇게 수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계속 칸수로 이해하면 되겠어. A의 3에다가 A의 12를 뺐다. 이거 거꾸로 뺐네. 거꾸로 뺐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D라고 쓰자.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이 보통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얘는 첫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겠어? n-1칸 떨어져 있겠지?
그래서 n-1에 d라고 쓴다? 이게 기본이고, 보통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은 얘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 근데 그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만 하지는 않을 수 있어. 네가 맘대로 만들면 되거든. A에 3을 기준으로 두면 n-3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d라고 쓴다. 뭐 A에 뭐 10이 있어? 그럼 n-10에다가 d라고 쓴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써보면, 다시 수열이란 자연수를 정의하고라는 함수라고 했지? 왜 그렇게 칭했을까? 여기 있는 인덱스가 1 집어넣으면 A1, 2 집어넣으면 A2, 3 집어넣으면 A3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n에 관한 식인 fn이라고 써도 괜찮다는 뜻이야. n이 변수라는 얘기지. n이 변수니까 이 식에서 나는 n만을 변수로 택할 거야. 여기가 m이었으면 네가 m이 들어오면 m을 변수로 택할 거니까. 얘 생김새가 dn에다가 이렇게 생겨있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fn이라는 것이 n에 관한 식인데, 물론 n은 자연수야. dn 더하기 스타 이런 형태다 보니까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직선으로 표현이 될 거고, d가 양수일 때는 증가함수, d가 음수일 때는 감소함수.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직선으로 보자 라고 할 수 있어. 이때 잠깐, 공차가 0이면 등차수열 맞아? 째려보지 말고. 공차가 0이면 1, 1, 1, 1, 1 이런 거잖아. 등차 맞아? 맞아. 차례대로 일정한 수 0씩 더해져 있잖아. 등비 맞아? 맞아. 차례대로 일정한 수 1씩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도 되고 등비 수열도 된다. 기억하자고.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고 이런 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모든 수열을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데, 교수양 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수열을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이므로 함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함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온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 등차 중앙? 이라 쓰고 할 말을 좀 하러 가자고. 일단 등차 중앙이 뭐야, 준이야? 등차 중앙이 뭐야? 쑥스러워. 자, 등차 중앙이 뭐야? 등차 중앙이 뭐야? 끝까지 다 물어볼 거야. 등차 중앙이 뭐야? 등차 중앙이 뭘까? 여러분들 봐라. 등차 중앙이 뭘까? 한 명 남았어. 등차 중앙이 뭐야? 얘기하기 싫어? 일단 우리 기억하자.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다시, 세 개가 등차 수열일 때 가운데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있어. 이 등차 수열이 그냥 노멀한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퐁당퐁당 되어 있는 등차 수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하나씩 하자고. 아니, 노멀한 상황, A의 n이랑 A의 n 더하기 1이랑 A의 n 더하기 2가 있어. 지금 전제 조건은 수열 A의 n이 등차 수열이래. 연달아 3개가 나왔으니까 등차 수열이 맞겠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D 더하면 얘가 나오고,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D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서로 다른 3개가 등차 수열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의 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이게 공차의 정의잖아. 공차의 정의는
나를 기준으로 앞에 항을 뺀 게 공차가 되거든. 그 얘랑 a의 n 더하기 2에서 a의 n 더하기 1을 뺀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아야 돼요. 이어서 이쪽으로 가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 2배 a의 n 더하기 1은 a의 n 더하기 a의 n 더하기 이렇게 쓰게 된다. 그 등차 중앙의 성질이다. 첫 번째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뭐 이런 거 알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거를 해보세요. 6이잖아. 6인데 이렇게 1하고 2하고 3을 보면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가운데 있는 이 항을 평균으로 취급할 수 있다? 중앙값이 평균이다? 이걸 알고 있잖니. 얘를 합하는 것은 2랑 2를 합한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잖아. 여기는 1 더해지고 1 빼지고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 세 개를 더한 것은 가운데 항이 평균이니까 a의 n 더하기 1을 3번 더한 것과 마찬가지지. 그 말은 너랑 너랑 두 개를 더한 것은 a의 n 더하기 1을 2번 더한 것과 마찬가지일 거잖아. 맞지? 같은 내용이 돼서 두 번째는 실전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어. 평균이 a의 n 더하기 1이니까 a의 n과 a의 n 더하기 2를 더해서 평균이 a의 n 더하기 1이라고? 그거 2번 더한 거잖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 됐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살짝 확장. 1, 2, 3, 4, 5, 6, 7. 아이쿠. A의 1, A의 2, A의 3, A의 4, 5, 6, 7. 이런 게 있대. 그러면 퐁당퐁당한다? 너랑 이 세 개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유는 원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으니까 이 떨어진 게 두 칸 떨어져 있어. 2D를 더해야 얘가 나오고, 여기서 이쪽으로 갔을 때 2D를 더해야 얘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원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A의 1과 A의 3과 A의 4는 등차 수열이 분명해. 판단은 이렇게 한다니까? 너랑 몇 칸? 두 칸. 2D를 더하면 된다. 형 집중. 너랑 두 칸 떨어졌으니까 2D를 더하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이 맞으니까 가운데 항에 2배를 하면 양 옆에 합과 같아요. 이렇게 쓰는 것도 방법이겠고, 첫 번째 방식을 지금 취한 거지. 두 번째는 연달아 세 개가 등차 수열이니까 평균이 지금 A3일 거 아니냐. 그러면 A1, A4 이거를 더해. A의 1과 A4를 더했어? 그럼 평균이 A3이니까 A3을 2번 더한 거와 똑같지 뭐. 2A3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됐지? 또한 A의 1이랑 A의 3이랑 A의 4를 더했어. 등차 수열인데 평균이 지금 너잖아. 평균이 너니까 평균을 3번 더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바로 쓰는 등등등 여러 가지 짓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오케이. 그렇게 됐어. 등차 정항은 그렇게 좀 이해해줘.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볼까? A의 2랑 A의 6이랑 A의 10이랑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대. 이 세 개는 등차 수열 맞아? 다시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대. 그러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도 등차 수열 맞아? 맞지? 이유는 4칸 떨어져 있어요? 4칸 떨어져 있어요. 이때 가운데에 있는 항인 A의 6을 뭐라 한다?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그 등차 중항의 성질은 가운데 항에 2배를 하면 양 옆에 합과 같아요. 이걸 하나 떠올려야 되고, 보통 줄 때 이렇게 주지. A의 2랑 A의 6이랑 A의 10을 더한 것이 뭐 30이에요. 이런 걸 준다고. 이런 걸 주게 되면 가운데 항이 평균이니까 그래 너는 A의 6이 있는데 걔를 3번 더했더니 그게 30이 나오네. 그래서 A의 6은 10이야 라는 걸 끌어내는 소리이기도 한 거야. 됐지? 이렇게 되고. 얘 두 번째.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 S의 뭐 아까 5는 50? 잘 계산이 될지 모르겠네. 대충 할게. S의 10은 몰라 90
4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 두 개가 떴대. 그럼 너는 시작을 어떻게 할 거니?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할 거니? 아니면 조금 생각해서 가볼 거니? 이런 게 떴잖아? 이런 게 떴으면 일단 합공식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얘는 A의 1, A의 2, A의 3, A의 4, A의 5 이렇게 더한 것이 50이에요 이런 뜻이기도 하지. 그 얘를 쳐다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등차 수열 맞잖아? 그럼 가운데 항이 평균일 거 아니니? 그 얘를 줬다는 얘기는 이걸 준 것과 마찬가지야. A에 3이 있는데 5개를 더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게 50이네? 그럼 얘는 A의 3은 10이라는 걸 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바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두 번째. 두 번째는 A의 10이 94예요. 그러면 A의 6부터 A의 10까지 합한 것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5개씩 끊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A의 6, A의 7, 쓰자 8, A의 9, A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는 너에다 너를 빼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44야?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지?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게 5칸 떨어져 있고 5칸 떨어져 있고 5칸 떨어져 있고 5칸 떨어져 있고 5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5D를 더하면 아래 거고 여기다 5D를 더하면 아래 거야. 그러니까 위에다가 5D를 더하는데 그게 5번이잖아. 이렇게 더하면 아래 게 나와요. 그런 얘기겠지? 됐어? 따라서 50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5D를 더하면 계산을 하지 말자. 귀찮다. 44가 돼서 여기서 공차를 끌어낼 수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됐어? 그 합공식을 막 계속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을 좀 자. 왜 이렇게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하냐? 응? 여러 개가 등차 수열일 때 있어. 여러 개가 등차 수열. 수능에는 5개까지 나온 적이 있어. 3개가 등차 수열. 2개부터 할까? 2개부터 하자. 2개가 등차 수열, 3개가 등차 수열, 4개가 등차 수열, 5개가 등차 수열. 이렇게. 그러면 2개가 등차 수열입니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등차 수열은 이쪽으로 갈 때는 합이고 이쪽으로 갈 때는 차잖아. 공차를 이쪽으로는 더하세요. 이쪽은 공차를 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등차 수열이 나왔다. 그러면 네가 맞춰줘야 될 것은 합이 좀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2개가 등차 수열 그런다고 A가 있고 A 더하기 D 이렇게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소리야. 3개가 등차 수열 그러면 A,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소리야. 그 2개가 등차 수열 그러면 합이 2A가 되도록 만들고 합이 좀 편해야 되잖아. 합도 편하고 곱도 편해야 되니까. 3개가 등차 수열 그러면 합이 3A가 되도록 만들고 4개가 등차 수열 그러면 합이 4A가 되도록 만들고 5개가 등차 수열 그러면 합이 5A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래서 2개가 등차 수열 그러면 뭐라고 둘 거야? 세연아? 2개가 등차 수열 그러면 어떻게 둘 거야? 채원아? 2개가 등차 수열 그러면 어떻게 둘 거야? 다음 미나? 그렇게 일단 시작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2개가 등차 수열 그러면 A 빼기 D랑 A 더하기 D라고 놓는다? 요거 좀 생각해 주자고. 이게 합도 편하고 곱도 편한 거야. 곱해봐야 합차 공식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공차가 좀 다르지. 공차는 2D로 주어지겠지.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 3개가 등차 수열일 때는 어떻게 둘 거야? 준이야? 고마워. 그렇게 두는 거야.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A 더하기 D라 쓰고 A 빼기 D라 쓰고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야.
그 합이 3의 궤도로 만들었고 곱도 어렵지가 않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포인트다. 공차는 D네. 그 4개가 등차 수열부터는 좀 할만한 게 여기 2개짜리가 있으면 거기서 판을 벌리면 돼. 4개가 등차 수열 그러면 A 빼기 D가 있고 A 더하기 D가 있어. 근데 공차가 2D였잖아. 일로 갈 때는 A 더하기 3D라고 쓰고 2DC, 여기 2D를 빼면 되지. A 빼기 3D라고 써서 이렇게 놓고 풀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게 계산이 좀 빠를 수 있고 5개가 등차 수열 그랬으면 여기서 출발하면 돼. 여기가 A가 있고 A 더하기 D가 있네. 여기는 A 빼기 D가 있어. 공차가 D니까 A 더하기 2D라 쓰고 A 빼기 2D라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다. 됐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합시다. 유명하지?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의 특징이 뭐죠, 예정이? 지환이? 등차수열의 합은 어떤 구조를 띠고 있어요? 승민이? 참을 수 없다. 준이? 상수항이 없는. 그 다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래. 야, 있잖아.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점을 항상 지난다. 그 고3 모의고사를 풀 때 쳐다보면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잘 못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일단 해볼게. 첫 번째, 정신 차려. 응? 아이고, 참, 이게 고등학생 수업에서 할 말인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럴래? SN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 내렸다 하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불러.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잖아.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평균은 너랑 너랑 2개를 더하면 2로 나누면 평균이 되잖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저분은 A의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쓰면 n-1의 D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마저 가자고. 2개를 더해 2A1 더하기 n-1의 D. 여기에다가 2로 나눠. 여기까지가 평균이지? 여기다 대고 n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n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괄호 안 할게. n이 변수니까 n에 관한 1차식인데 여기다 n을 곱했으니 n에 관한 2차식은 맞겠군. 근데 상수항은 없겠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보통 많이 쓰지. 2분의 여기 n을 쓰고 2a1 더하기 n-1의 d라고 많이 쓰는 편이야.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형태더라. 그래서 n제곱의 개수가 좀 중요해 보여. 여기 보면 여기 갖고 할게. 2분의 dn으로 출발하잖아. 2분의 dn 어쩌고 이렇게 출발하고 거기다 대고 n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dn 제곱 플러스 이렇게 뭐 스타의 n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없을 수 있지. 이런 거는 뭐 없을 수 있지.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얘를 좀 추격해서 쓰면 어떤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이었대. 그러면 2분의 dn 뭐 n-알파 이런 정도로 써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써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알파가 0보다 크다 하면 여기 n축이라고 하지 않니? 여기가 0이야. 여기가 알파야. 그 요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지. d가 양수라고 할게. 이렇게. d가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야. 대칭축이 2분의 알파겠지.
그러면 2분의 알파가, 즉 알파가 짝수였다면 이 등차수열의 합의 최소값은 2분의 알파에서 가질 테고, 2분의 알파가,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가 홀수였다면, 예를 들어서 1이었대? 그 여기는 2분의 1이지. 3이었대? 1.5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말고 이 주변을 관찰을 해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항상 어디를 지난다고? 원점을 지나고 있는 2차 함수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공차야.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공차,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공차. 다시 정리.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고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공차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무시하고 이제 대충 미분하면 공차가 나오는 거지. 되겠어? 대충 미분하면 공차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수열의 합이 n제곱 2였대. 이렇게 돼 있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이 맞겠지? 공차 얼마일까? 2겠지? 뒤에 있는 거 문계고 미분하면 된다니까? 2n 이렇게 될 거니까. 혹은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니까 n제곱의 개수에다 2배 때리면 공차가 나올 거 아니냐? 공차는 2인 거야. 공차는 2니까 얘를 보고 a의 n을 바로 쓸 거야.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할 거고, 진짜 a1이 s1이 a1인데 1이잖아.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돼. 이렇게 푸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인 거야. 됐지? 또 원래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서 서술형 같은 데 조심해야 돼. a에 계속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기 그 an이 있는데 집중.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이렇게 출발을 한 상황이라고 할게.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러면 an은 sn에서 sn-1을 빼야 돼요. 단 이 방정식을 적용하려면 n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야. sn은 n제곱이고 sn-1은 그 방정식 함수적으로 해석하면 되잖아.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n-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2n-1 이렇게 나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을 거야. 그 다음 작업은 얘가 과연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놈일 거냐? 이걸 이제 확인해야겠지?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해. 대입하면 a의 원이 1이 나왔어. 체크해야 될 거는 얘가 찐 a1과 똑같으냐, 이거를 봐야 돼. 진짜 a1과 똑같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이 된다 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쓸 거니까 일로 와서 S1은 진짜 A1이야. 찐 A1이지. 얘가 1이네. 이 두 개가 같네? 두 개가 같아서 알았다. 이 두 가지에 의해서 A의 n은 2n-1이라고 쓸게요 라고 서술해내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이야. 요즘에는 수능에 이게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걸 공식처럼 암기하고 있는 애들이 탈탈 털리도록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됐지? 어떤 수열의 합이 있는데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sn에서 sn-1을 빼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해. 홀수의 합은 n제곱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 홀수의 합은 뭐라고? n제곱이라고. 홀수의 합이 뭐라고? n제곱이라고. 홀수의 합이 뭐라고? n제곱이라고. 어디까지 할까? 19까지 할까? 1부터 19까지 더하래. 그래, 홀수의 합은 n제곱이니까 항번호만 알면 돼. 이게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돼. 누적돼서 1부터 더한 거니까. 19가 홀수의 몇 번째 항이냐만 알면 되잖아. 1부터 20까지 20개의 숫자가 있는데 홀수 반 짝수 반일 거 아니냐. 그 홀수 몇 개 있는 거야? 10개. 이렇게 있겠지? 그럼 n제곱이니까 그럼 10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바로 갔으면 좋겠다고. 된 거지?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게 몇 번째 항이냐를 보려면 홀수의 일반항이 2n 빼기 1이에요. 걔가 19인 거지. 그래서 2n은 20이니까 n은 10이 된다? 홀수의 합은 n제곱이라며. 그래서 10의 제곱이야?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됐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등차수열의 합은 그렇다. 두 번째,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최대값? 최소값. 여기도 봐야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어서 항상 원점을 지나는 함수라고 했잖아. 그 얘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인정? 그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딱히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런 갈림길들이 있는 거야. 얘가 이런 갈림길들이 있는 거고, 아 물론 뭐 n제곱처럼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갈림길이 있는 상태야. 갈림길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초소를 구하는 것처럼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초소를 묻는 게 당연할 것 같지 않니? 맞지? 당연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값? 이 묻는 경우는 어떤 때 나오는지 보자고. 등차수열 합의 최대값. 공차가 양일 때 나올까? 음일 때 나올까? 네가 출제자야. 공차가 음인 걸 줄까? 양인 걸 줄까? 아니 저 2차 함수 좀 생각해 볼래? 이렇게 돼 있으면 공차가 양수지. 이렇게 돼 있으면 공차가 음수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공차가 음수인 상황에서 주지 않겠어? 그렇겠지? 그래서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가 n축이고 첫 번째 항은 양수로 떠 있어. 이렇게 첫 번째 항이고 a1은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공차가 음수일 때는 쭈루룩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냐. 쭈루룩 내려갈 거야. 공차가 음수인 상태야. 이렇게 합의 최대값을 물었으면 이쯤 어딘가에 합의 최대값일 거라고. 여기가 맞지? 여기가 합의 최대값이야. 2차 함수를 해석하면 이렇게 엎어져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위에 두 번째,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은 뭐 이렇겠지. 공차가 양일까 음일까? 일반적으로 음이겠지. 음이야 양이야? 양이겠지. 양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합의 최소값을 물었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냐. 공차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요쯤 되는 거 이렇게 와서 첫 번째 항은 음수가 되고 공차가 양수가 돼서 이런 증가수열에서 보통 많이 묻지 않나 싶은 거지. 그래서 합의 최소값은 여기서부터 0 언저리까지 가는 거, 0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합의 최소값을 묻는다. 이 문항을 풀 때 이런 구조를 파악한 후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좋을 때가 있다. 해석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야. 2차 함수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줘. 세 번째, A의 1이랑 A의 2랑 A의 3을 합했더니 32였대. 아까 했던 얘기 살짝 복습하고 갈게. 얘는 평균이 A2지? A2에다가 3배를 하면 3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A의 2는 1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인정? 그 다음에 짝수기일 때도 뭐 항상 이거를 쓰는 건 아닌데 얘가 뭐 아까 40 할까? 이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하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랜다. 이렇게 이거를 하랜다. 1, 2, 3, 4의 평균은 중앙값이어야 되는데 중앙값이 눈에 안 보이지. 2.5잖아. 1이랑 4를 합한 다음에 2로 나눠도 2.5고 2랑 3이랑 합한 다음에 2로 나눠도 2.5니까 얘는 평균이 2.5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는 2.5에다가 4를 곱하면 됐어. 10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방법이지 않겠어? 평균을 구할 때. 여기도 항상 그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도 돼. 여기에는 평균이 보여? 안 보이지? 몇 번째 항이겠어? A의 2.5번째 항이겠지? 이렇게. 진심이야. 가끔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얘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빠를 때가 좀 있어. A의 2.5번째 항이 있는데 걔를 4번 곱한 것이 40이야? 이런 말이 된다고. 그러면 알았어. A의 2.5번째 항이 10이야.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기서 A의 3을 하잖아. A의 3은 A의 2.5에서 몇 칸 떨어져 있냐면 0.5칸 떨어져 있다고. 이해하지? 0.5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걔는 0.5D, 2분의 1의 D 이런 식으로 식을 조작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네, 요것도 짝수번째 항에 짝수계가 나와 있을 때 합도 같이 병행해서 기억해 줘. 알았지? 오케이. 정리하세요. 가우스 할아버지 얘기 잠깐 하자. 얘를 먼저 들고 가는 게 낫겠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요거를 계산하재. 같은 얘기인데 가우스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대. S라고 두자. 그럼 거꾸로 더하자.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하자. 이 두 개를 더합시다. 두 개를 더하면 2S가 되고 6 더하기 6 더하기 같은 얘기야. 6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상태잖아. 6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여기 다섯 개 있어. 이렇게. 그래서 S는 2분의 6 곱하기 5야. 이렇게 계산한 거지. 맞지? 이게 가우스 할아버지가 계산한 방법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얘도 똑같아. SN 한 번 더 쓰는 거지. AN AN-1 이렇게 가서 A의 1까지 더해보자. 이렇게 될 거고, 이 두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하면 SN이 있어. SN이 있는데 여기 보면 A의 n 더하기 1이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다고. 근데 이 두 개의 합이나 이 두 개의 합이나 요 두 개의 합이나 다 똑같을 거 아니냐. 얘가 다 똑같을 거라서 그 두 개의 합이 A의 1 더하기 A의 1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합이 항상 계속 일정하다고. A1 더하기 n-1의 d로 이렇게 합이 일정한 거니까 2A의 1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있는 것이. 2는 어디 갔어? 두 개 합하기로 했잖아. 2 이렇게 있고 걔가 n개 있는 거지. 이렇게 계산이 됐던 거지. 쫓아왔지? 그래서 SN이라는 것은 2분의 2A의 1 더하기 n-1의 d를 하고 거기다 대고 항번호의 개수 n을 곱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 내가 이 얘기 왜 했을까? 도형 문제 나오니까. 도형 문제에 나오니까. 그거 기억하자고. 도형 문제에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등차수열은 자연수를 정의하고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직선이 있네. 여기가 노멀하게 1, 2, 3, 4 이렇게 가는 경우를 먼저 보자. 진짜 자연수를 정의하고로 하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2였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소리 잘 들어요. 뒤통수 맞지 말고.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 항상 2예요. 이런 소리지. 그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경우에는 x값의 변화량이 1로 고정이야. 이렇게 x값의 변화량이 1로 고정이고 x값의 변화량이 1로 고정인 상태야. 그러면 y값의 변화량이 2니까 1로 올라갈 때는 2가 되는 거고 1로 올라갈 때는 2가 되는 거고 1로 올라갈 때는 2가 되겠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 그렇지? 여기는 함수값이 a1이라 하고 여기는 함수값이 a2라고 하고 함수값이 a3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너고 여기다가 2를 더하면 너고 여기다 2를 더하면 너고 그래서 등차수열 맞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전히 기울기는 2라고 할게. 이번에는 같은 얘기야. 1, 3, 5 이렇게 있대. 그러면 원래 AN이 등차수열이면 A의 1과 A의 3과 A의 5도 등차수열이지. 두 칸씩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걔를 그래프로 해석해 보면 여기가 A1이야. 여기가 A2야. A2? A3라고 할까? 그래 A3라고 하자. 그래. 여기가 A2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A의 5라고 하자. 이런 게 있대. 함수값들이 있대. X값의 변화량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는 Y값의 변화량이 얼마 돼야 돼? 4만큼 커져야지. 이렇게. 여기도
x값의 변화량이 2가 되는 거니까 y값의 변화량은 4씩 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에서 너로 갈 때 4가 커지고 너에서 너로 갈 때 4가 커지는 거니까 아, 얘가 공차가 4인 등차 소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어요? 그렇다면 집중 지금부터. 정의역이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간격으로만 들어가면 자연수건 아니던지 간에 함수값이 계속 기울기의 정의 때문에 일정하게 올라가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고 여기 3.5고 5.5여도 상관없잖아. 이게 커진 게 이만큼 커졌고 커진 게 이만큼 커졌으니까 올라가는 것은 4씩 커질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값들이 등차 수열인 것은 맞겠지. 항번호는 좀 보고 쓰기 좀 불편하지만. 된 거야? 그렇게 이해하자고. 두 번째. 그래서 뭐 이런 거네. 이렇게 있어서 평면 도형을 주고 나서 여기에 있는 그 이런 것들을 막 모았대. 근데 여기가 등간격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일 거야. 이 길이가 등차 수열일 거고 이것들을 합하세요 그러면 그 가우스 할아버지 방법을 통해서 요렇게 꺾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달겠지 뭐. 여기 달고 그러면 이걸 싸그리 합한 다음에 뭐 2로 나눈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취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것도 필요한 상태가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이차 함수가 있어. y는 x제곱으로 출발을 했대. 이것도 기출문제지. 어떤 이차 함수가 있어. y는 x제곱으로 출발하겠대. 근데 여기 있는 함수값의 차를 보재. 함수값의 차 이렇게. 근데 정의역이 등간격이래. 자연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등간격이래. 그 여기는 이 함수값의 차를 가장 작은 것부터 내 양해 좀 해달라 그랬잖아. 마이크 들고 수업하면 졸리거든 더.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좀 어질어질해.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갖고 니들 때문에. 너 말고 아무튼 수강생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하여튼 어지럼증이 왔더라고. 좀 봐달라고 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나열을 했어. 무슨 수열이겠어? 등차 수열이겠지? 이유는 함수값의 차는 함수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너에서 너를 뺄 거라고. 빼게 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x에 관한 1차식일 거잖아. x에 관한 1차식인데 등간계로 들어왔으니까 그 함수값들을 모아놓으면 등차 수열이겠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하자고. 하나만 하고 쉴 거야. 좀만 참어. 야, 내가 하기 귀찮아도 네가 덤벼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야 될 애들이 태도가 그러면 어떡해? 어떤 수열의 합이 이런 식으로 돼 있대. 몇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일단 그거를 좀 기억해줘. 그걸 좀 기억해줘. 귀찮은데. 아이씨, 하자. AN을 구해보자고. AN을 구해보면 SN에서 SN-1을 빼. 그 A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조건을 달고 있을 거잖아. 얘를 달고 있어. 근데 이 수식을 쳐다보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야. 이 식에서 얘를 빼는데 n-1의 제곱이 있고 n-1이 있고 더하기 1 얘를 뺀단 말이지. 그러면 항상 이 상수항은 털리는 놈 아니냐? 항상 상수항은 날라가. 항상 상수항은 날라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계산하면 이거 뭐 나오냐? 빨리 계산해봐. 계산해봐. 해? 알았어. 에이, 참나.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더하기 n-1 이렇게 되는 거냐?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n제곱 더하기 n이고 n제곱 빼기 n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를 없애고 2n이 나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알았다. a의 n은 2n인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이렇게 썼을 거야. 첫 번째 항부터 되는지 보려고 n 대신에 1을 대입했어. 그러니까 a의 원은 2잖아. 얘는 두고 봐야 되는 놈이야, 이 첫째 항은. 찐 a1과 비교를 해야지. 찐 a1을 써. s1은 반드시 a1이어야 돼. 1을 넣어봤더니 3이에요. 다르네? 두 개가 달라? 따라서 a의 n은 2n인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고 단 찐 a1, a1은 3이에요 라고 쓰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접근이야. 맞지? 맞아. 다시 문제를 바라봐. SN이 n제곱 더하기 n이래. 집중. 공차 얼마니? 2. 공차가 2인 이유는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라 그랬으니까 2배 하면 공차가 나올 거 아니냐. 혹은 이거 딱 무시하고 미분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2n이 공차가 2란 말이지. 그래서 a의 n이 2n으로 출발해. 근데 찐 a1이 2잖아.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너는 2의 1이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지. 이쪽 봐. 얘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이유는 이 과정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과정 때문에 그러는 거고 여기가 1이 붙어 있던 7이 붙어 있던 9가 붙어 있던지 간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순간 사라질 놈 아니겠니? 사라지잖아. 사라지는 거니까 얘는 얘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 됐어. 상수항을 가리고 일반항을 구해. 일반항을 구하면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이야. 여전히 가려.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니까 1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돼. 그 2n이 그냥 맞다고. 2n이 맞는데 상수항이 붙어 있으니까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단 a1은 뭐다? 3이다. 이렇게 지금 가자고. 이 과정을 잘 이해했으면 이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처음에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심으로 계산했잖아. 병신되는 거라고. 진심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했어? 좀 더 봐.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7 이런 게 있대. 상수항이 붙었지? 저 과정을 통해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었을 거야. 근데 저 과정을 쳐다보면 7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어차피 사라질 놈이라고.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라고. AN을 계산해. 공차 얼마? 4. 4n으로 출발하겠지? 4n으로 출발해. 찐 A1이 얼마니? 1이잖아. 1이니까 여기 1 집어넣어서 1이 나오도록 조작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챙겨야 된다고. 찐 A1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뭐. 단 A의 1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뭐 8이냐? 이렇게 서술해내는 것이 조금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지 않는 이차 함수의 형태가 나오면 좀 이렇게 귀찮은 거지. 귀찮게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접근은 하게 된 거야. 10분 쉬자. 등비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곱해진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불러. 또 1번이 똑같네. 기본. 근데 등차수열과는 조금 다른 게 공비의 조건에 따라서 항상 증가냐 항상 감소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얘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예를 들어 A의 n이 2의 n제곱이에요. A의 n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에요. 아이씨. 그래. 쓴 김에 와서 쓰자 그래. A의 n은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에요. 이 세 개만 좀 보자고.
얘를 보면 2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수함수를 따라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항 찍히고 두 번째 항 찍히고 세 번째 항 찍히고 이렇게 되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뭐 네 번째 항 이렇게 A의 1, A의 2, A의 3, A의 4 요거는 증가수열인 게 분명해. 따라갈 거니까 여기는 이제 오케이야. 오케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좀 뻔히 보이지?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따라갈 거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냐. 그 첫째 항은 여기 있고 둘째 항은 여기 있고 셋째 항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찍혀 내려갈 거라서 감소라는 것이 분명해.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지.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짝수일 때는 2의 x제곱을 타고 갈 거고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의 2의 x제곱을 타고 간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1일 때는 여기, 2일 때는 여기, 3일 때는 여기, 4일 때는 여기, 5일 때는 여기 이렇게 타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비의 조건을 잘 살펴보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게 핵심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네가 문제를 풀다가 A의 n이 R의 n제곱처럼 공비가 변수가 등장하는 경우 있잖냐? 따라해봐. 공비가 변수. 다시 공비가 변수. 공비가 변수가 들어오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 나눠서 할 생각을 해야 돼. 거기가 키가 된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공비의 절대값이 1일 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여기 좀 기억해줘. 다시 밑이 변수야.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인데 지수함수를 생각할 텐데 공비가 변수인 경우에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생각해 본다. 이거는 미적분 2에 가면 수열의 극한에도 계속 나오는 거라서 상당히 중요하고 미적분 2를 위해서 그 수원 등비수열에 이러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분리해서 풀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고 이거 1번 2번 A의 1, 2, 3, 4, 5, 6, 2 이래서 1, 2, 4, 어렵다. 8, 16, 32 이렇게 가 있는 등비수열이 있대. 그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곱해진 수열이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얘가 나와요. 여기다 2를 곱하면 얘가 나와요. 얘도 그러해요. 얘도 그러해요. 얘도 그러해요. 이쪽으로 갈 때는 곱의 3개, 반대로 갈 때는 나눗셈의 3개. 등차 수열은 일로 갈 때는 더하기, 일로 갈 때는 빼기.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이 더 어렵잖아. 곱셈 나눗셈이 더 어려우니까 등비수열이 좀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칸수를 생각하는 것은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A의 4라는 것은 여기 있지? A의 2에서 두 칸 떨어져 있잖아. 두 칸 떨어져 있어? 근데 공비를 한 번, 두 번, 2에다가 2를 한 번, 두 번 곱하면 이제 8이 나오는 거니까 공비의 제곱이 되는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칸수를 생각해서. 그렇다면 A에 10이 있어요. 정방향은 곱셈, 반대방향은 나눗셈이야. 다시. 등차 수열은 정방향은 덧셈, 반대방향은 뺄셈. 공차를 더한다, 공차를 뺀다. 등비수열은 정방향은 곱셈, 반대방향은 나눗셈. 이렇게 보는 거야. A의 10은 A의 7에서 3칸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공비의 세제곱을 곱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서 거꾸로 A의 7은 A의 10에서 몇 칸 떨어져 있을까요? A7은 여기 있고 A10은 여기 있어요. 반대방향으로 지금 온 거잖아. 그러니까 정방향은 곱셈, 반대방향은 나눗셈이지. 그러니까 아래 세제곱을 나누자, 역수를 곱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가 좀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A의 5는 A의 1에서 4칸 떨어진 거니까 아래 4제곱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실제 수식으로도 그렇지. A의 1은 A의 5에서 4칸 빽한 거잖아. 4칸 빽하게 되면 나눗셈을 해야지 뭐. 아래 4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하자. 이 기본적인 접근이야. 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비중앙. 등차중앙과 마찬가지로 등비중앙은
연달아 세 개가 등비 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 중항이라고 불러. 그렇게 불러. 그러면 A의 n과 A의 n 더하기 1과 A의 n 더하기 2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교과서적인 해설은 이렇게 되지. 첫 번째, 공비가 다 똑같은 상태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항으로 나누면 공비, 나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항으로 나누면 공비. 이 두 개는 항상 같아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항상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알았다. A의 n 더하기 1의 제곱은 A의 n과 A의 n 더하기 1을 곱하면 된다. 이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 중항이라고 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것이지.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은 합의 세개, 차의 세개이기 때문에 등차 중항은 양 끝에 있는 산술 평균이라고 볼 수 있지. 요거 대화되는 거야. 그렇게 볼 수 있지. 무슨 소리냐면 A의 n과 A의 n 더하기 1과 A의 n 더하기 2가 있어. 이거 두 개의 평균이 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등차 수열이니까 A의 n 더하기 1은 합의 세 개의 평균이란 소리야. 2분의 A의 n 더하기 A의 n 더하기 2가 돼요. 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산술 평균이겠지.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을 뭐라 불러?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을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서 기하평균으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해. 이렇게. 왼쪽으로 갈게. 기하평균은 곱셈의 세계에서의 평균이야. 어우 머리야. 안 되겠다. 일상생활에서 기하평균을 어떻게 쓸까? 미나야? No? 지환아? 일상생활에서 기하평균을 쓰는 이 하나만 얘기해 줄래? No? 준이야? No? 준이가 1억을 벌고 있었어. 1년에. 근데 일을 열심히 해서 1년 후가 됐을 때 연봉 협상을 했더니 3억이 됐대. 보니까 3배가 뻥튀기 됐네. 이렇게. 3억을 벌고 있었었는데 얘가 코인을 한 거야. 미안. 1년 후가 또 지났어. 근데 연봉이 15억이 됐대. 이렇게. 5배가 됐지? 그러면 준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연봉이 몇 배씩 상승한 건가요? 이렇게 물었대. 여기에서 2년 동안 15배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따라해봐.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 따라해.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 다시.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 2번 곱해서 15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2번 곱해서 1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루트 15배, 루트 15배 상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이야. 여기가 기하평균인 거야. 되겠어? 그러면 3과 5의 기하평균을 루트 1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곱의 세계에서의 평균. 됐지? 이거를 이제 등비수열로 해보자.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있어. 여기가 2고 4를 곱할까? 8, 4를 곱할까? 32. 아 어렵다 야. 이렇게 있대. 여기다 4를 곱했고 여기다가 4를 곱했어. 이렇게. 근데 이 A2라는 것은 A3부터 할까? A의 3은
A2에서 한 칸 떨어진 거니까 공비 R을 곱하면 된다. 실제 여기 4를 곱하면 얘가 나오지. 그 다음에 A의 1이라는 것은 A2를 기준으로 해서 한 칸 얘는 백한 거잖아. 한 칸 백하게 될 때는 R로 나눠야 되지 않겠어? R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그냥 R분의 1이야. 여기를 쳐다보면 이 두 개를 곱해봐라. A2의 제곱이죠. A2의 제곱이잖아. A의 제곱이니까 알겠다 이거. A의 1과 A의 3을 곱하면 A2의 제곱이록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때 A2를 구해. A의 2는 양수라고 하자. 루트 A1 곱하기 A3이라고 하고 이때 A의 2를 A1과 A3의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이렇게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연결을 좀 잘 시켰으면 해. 연결을 좀 잘 시켜봐. 기하평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다. 연달아 세 개가 등비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중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등비중항 얘는 너와 너의 기하평균이야. 얘의 제곱은 너의 곱과 같은 거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A의 n 더하기 1의 제곱은 A의 n과 A의 n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럼 이제 이것만 되지는 않겠지. A의 n이 있고 A 숫자로 할까? A의 2가 있고 A의 4가 있고 A의 6이 있다.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A2랑 A4랑 A의 6은 원수열 AN이라는 것이 등비수열이면 얘 또한 등비수열은 맞는 거니? 맞지. 왜냐면 여기다가 R제곱을 곱하면 얘가 나오고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R제곱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차례대로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이라는 걸 미뤄 짐작할 수 있어. 그럼 이때 연달아 세 개가 등비수열일 때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중항이라고 한다. 등비중항의 성질,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의 곱과 같다. 뿐만 아니라 얘는 너와 너의 뭐다? 기하평균이다. 됐어? 그래서 어쨌든 A4의 제곱을 하면 A의 2와 A6을 곱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얘도 뭐 이렇게 해도 돼. A의 1, A의 2, A의 3, A의 4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얘도 보면 이거의 곱이랑 이거의 곱은 똑같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이 두 개의 곱은 가운데 A의 2.5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두 개의 곱은 A의 2.5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게. A의 2랑 A의 3을 곱해서 그럼 A의 2.5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 기하평균이니까. 그 다음에 A의 1이랑 A의 4를 곱해서 그럼 A의 2.5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 보면 인덱스 합이 5니까 2로 나누면 2.5잖아. 인덱스 합이 5니까 2로 나누면 2.5가 돼서 이런 방향으로 틀고 계산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이제 일반항 하자. A의 n은 n번째 항인데 첫째 항으로부터 n-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게 일단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일반항을 쓰는 방법이지. 이때의 공비를 우리는 R이라고 칭하고 이 R은 n의 밑이야. n의 밑. 밑수라고 할까? n의 밑수야. 따라해봐. n의 밑수. 다시 n의 밑수. 그게 공비의 정체거든. 다시. 공비가 변수면 어떻게 나누기로 했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푼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의 n이 A의 3에 n-1제곱 이렇게 있대. 공비 얼마? 3. 첫째 항은 n 대신에 1제곱 하면 되니까 이게 1일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공비 얼마? 9. n의 밑수라고.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3의 2n제곱을 곱한 거니까
n의 미수가 9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맞지? 이번에는 이렇게. 공비 얼마? 9분의 1. 이유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공비를 결정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는 놈이 아니지. 전혀 지장을 주는 놈이 아니에요. 3의 마이너스 2n제곱이 돼. 아, 여기를 따지면 공비가 9분의 1이구나. 위에 거에서는 공비가 9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하나 더. AN이 3의 마이너스 3n 더하기 1, 1, 1, 1, 1, 1, 1, 1 이렇게 돼 있대. 공비 얼마? 27분의 1 그렇게 되겠지? 맞아. 왜냐면 얘는 3의 몰라 씨 이렇게 있고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n 제곱이니까 아 여기만 쳐다보면 되는구나. 공비는 27분의 1이야 라고 할 수 있다. n의 미수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 공비를 찾는 건 무한등비급수라는 미적분 2 단원에서 공비를 빨리 캐치하는 건 중요하기에 언급을 좀 했어. 형 집중하자 지원아. 집중하자 너. 두 번째 여러 개가 등비시설 할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등비수열을 구성하고 싶대. 그러면 등차수열일 때는 합이 일정하도록 만들었다면 등비수열일 때는 곱이 일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아. 거기가 이제 핵심이야. 곱이 A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고 A의 세제곱이 되도록 만들고 A의 4제곱, A의 5제곱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그 두 개가 등비수열 그랬으면 어떻게 만들까? 기본적인 생각은 이럴 수 있지. A랑 AR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세 개가 등비수열 그랬으면 A랑 A 이렇게 해도 돼. AR이 있고 AR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계산을 조금 편리하게 하려면 아래쪽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곱해서 A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는 AR이라 쓰고 여기는 R분의 A라고 쓰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기억해도 이때 공비는 따로 좀 체크를 해야지. 공비를 체크해보면 여기다 R제곱을 곱하면 너거든. 여기는 R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세 개의 등비수열 그랬으면 여기는 A 여기는 AR 1로 가면 곱셈 1로 가면 나눗셈이잖아. 그러니까 R분의 A라고 써야지 라고 할 수 있게 돼. 세 개가 등비수열 그러면 A 세제곱이 A 세제곱이 되도록 만들어놨지. 공비는 R이야. 이렇게 하면 되고 네 개짜리부터는 여기서 판을 벌리면 돼. 두 개에서 하나씩 벌려 나가면 되는 거라 R분의 A가 있고 AR이 있고 공비가 R제곱이잖아. AR의 세제곱이라고 쓴다. R제곱 나눴지? R제곱 나눴지? R제곱 또 나눠. A 세제곱분의 A 이렇게 쓰면 네 개가 등비수열이 되는군. 이렇게 할 수 있고 세 개도 보면 A가 있고 AR이 있고 R분의 A가 있고 이렇게 썼어. R씩 곱한 거니까 AR의 제곱이라 쓰고 R로 나누는 거니 R제곱분의 A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다섯 개가 등비수열인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래. 하지만 특별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다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어떤 3차 방식의 해가 뭐 알파 더하기 알파랑 베타랑 감마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자고. 그러면 요소가 세 개가 나오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두 번째, 두 개 곱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역시 감마의 알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도 나오지 않냐. 이렇게 좀 노멀하게 떠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x제곱 빼기 3x제곱 구할까? 9x 마이너스 5는 0 이런 3차 방식의 해가 있는데 이게 자신 없다. 저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신 없어.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그럼 여기가 이제 등비수열이었대. 요럴 때는 여기 빨간색으로 쓴 거 있죠. 개로 써서 암기하고 있는 게 계산이 빨라. 집중. 예로 써서 암기하는 게 빨라. 따라해봐. 암기한다. 내신에서는 암기해서 가는 게 빨라. 이렇게 알파를 A라 하고 베타를 AR이라 하고
감마를 AR의 제곱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 그럼 너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식이 복잡하면 공통인수로 묶어버릇해야 되는데 A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야. 보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아래 거. 알파 베타는 A 제곱의 R, 베타 감마는 A 제곱의 R 세제곱, 감마의 알파는 A 제곱의 R 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공통인수로 묶어. 공통인수로 묶으면 일단 이렇게 쓸게. AR로 쓸게. AR을 쓰고 A를 따로 쓸게. 이렇게. A 제곱의 R로 묶었다는 소리야. A 제곱의 R로 묶어서 A 제곱의 R로 묶으면 너는 1로 여기부터 하자. A 제곱의 R이니까 너는 R, A 제곱의 R로 묶으면 너는 R 제곱 이렇게 되네. 보여 이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네모라 하면 아래에 있는 것은 AR의 네모야. 암기하는 게 편해. 여기가 네모, AR의 네모, 여기가 네모, AR의 네모. 됐지? 암기하는 게 편해. 따라해봐. 네모, AR의 네모, 다시 네모, AR의 네모.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게 좀 편해.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 그러면 얘랑 곱한 거잖아. A가 3개 있고 R이 3개 있어요. 그러면 AR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요소가 딱 맞아떨어져. 한 개의 곱의 합은 네모라 하자. 두 개 곱의 합은 아이씨 일로 와.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 한 개 곱의 합을 네모라 하자. 두 개 곱의 합은 AR의 네모야. 세 개 곱의 합은 AR의 세제곱이 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었어. 여기가 3이야. 그러면 AR이 3인데? AR이 3이니까 너는 27이야. 이게 바로 구해진다고 얘가. 됐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게 되지. 3차 함수가 이렇게 떠 있는데 직선이 뿅 나왔대. 여기는 근이 알파, 뭐 베타, 감마가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3차식이랑 1차식을 연립한 3차 방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 그때 그 근을 등비수열이라고 할 때 그랬으면 이거 하라는 얘기라고. 한 개 곱의 합은 네모, 두 개 곱의 합은 AR의 네모, 세 개 곱의 합은 AR의 세제곱. 이걸 이용해서 추론해 나가서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보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가 편할 때가 좀 많아. 딱 봐도 그렇지 않니? 곱해도 좀 편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편할 때가 많다. 그거는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고 유도해보세요. 시작.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고 유도해보세요. 조심할 게 하나 있으니까 시킨 거지. 물론 못했을 수도 있는데 하자고. 첫 번째,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했고 그 AN이 등비수열이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너는 AA1, AA1의 R,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가서 n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n-1칸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공비를 하나 곱해. 등비수합 유도 과정은 중요하다. 여기다 공비를 곱하면 A1의 R이잖아. 걔를 한 칸 여기다 오른쪽에다 써. 그래서 A1의 R이 돼. A1에 R을 곱해서 한 칸 오른쪽에 써. 이렇게. 그래야 차수가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A의 1에 R의 N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뺀다.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 SN으로 묶어. 1 빼기 R이 있고 SN이 있는데 얘는 뺄 게 없지. A1이야? 여기는 사라지잖아. 안녕하고 이게 없어져. 너를 뺀다? 빼기 A1에 R의 N제곱. 여기까지가 노멀 모드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이 결과가 A의 1에 1 빼기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1 빼기 R에 SN이 있어. 이게 A1에 1 빼기 R의 N제곱이다. 난 수학을 잘해야 하고 1 빼기 R로 나누면 안 돼. R이 모이면 안 되니까 1이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 SN은
R이 1이 아닐 때는 네가 하던 대로 하는 거지. 1 빼기 R, 1 빼기 공비, 항수제곱, 첫째 항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될 일이야. 근데 R이 1이었을 때는 조심해야 돼. 일단 이 식에서는 할 수가 없어. 분모를 못 내리잖아. 뭐 빵은 빵인데 뭐 어쩔 거야. 반가워야 항등식 할 거야?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원래식을 쳐다보는 거지. 여기에서 R이 1이었을 때는 A1을 n번 더한 거니까 여기가 n개가 더해졌어? NA1이야?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 공비가 결정이 안 됐을 때 아까 계속 내가 강조하고 있는데 공비가 변수면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일 때, 1보다 작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었지. 등비수의 합도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걸리적거리는 게 R이 1일 때라는 거지.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지. 1 더하기 x가 있고 1 더하기 x의 제곱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 공비가 1 더하기 x잖아. 공비가 1 더하기 x니까 네가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은 공비가 1이 아닐 때밖에 못 쓴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1 더하기 x인 거라서 R이 1이 아닐 때랑 R이 1일 때랑 나눠서 풀어야 돼. 즉 x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랑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뜻이지.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야. 두 번째. 등비수열 합을 다시 써보자고.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수제곱, 첫째 항 이렇게 쓰기도 하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래도 똑같을 거 아니냐. 물론 R이 1이 아닐 때야.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항수제곱, 첫째 항을 곱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어.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왼쪽은 R이 1보다 클 때 쓰면 음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좀 편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R이 1보다 작았을 때는 얘를 쓰는 게 편하다라고 알려져 있어. R이 1일 때는 저걸 못 쓰는 거지.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형태로 돼 있다 그랬잖아. 집중. 등차 수열의 합은 8 빼. 8 치워.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 그랬잖아.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어? 도 보자고. 이것도 알려져 있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네모로 잡아봐. 이렇게 네모로 잡아. 네모로 잡으면 네모에 R의 n제곱 빼기 네모 형태야. 항상. 기억해.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반수 관계야. 예로 해볼게. 예로 해보면 여기를 뭐 네모라고 해. 뭐 마찬가지인데 이게 있으면 네모에다가 빼기 네모의 R의 n제곱이야. 뭐 마찬가지지 뭐.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개수랑 뒤에 있는 상수항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반수 관계야. 계속 그렇게 생겼어? 그래? 그러면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위에서 공비가 R이잖아. 여기서도 공비가 R이에요. 공비가 R이어서 여기 있는 n의 미수가 공비라는 걸 알 수 있어. 자연스러워야 돼. 또 여기 있는 n의 미수가 공비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것도 기억하자고. 예를 들어보자. 어떤 수열의 합이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가 있대. 얘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했대. 그러니까 보통 등비수열이 되도록 이 말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답은? k는 마이너스 3. 그렇게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이게 마이너스 3인데 얘를 오리지널로 푸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얘가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k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일반항을 연구해야 되잖아. a의 n은 s의 n에서 s의 n-1을 빼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피곤하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가 있고 아까랑 비슷해. 3 곱하기 2의 n-1제곱에 플러스 k가 있어요. 여전히 여기 있는 k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니? 어차피 털릴 놈이야 얘가. 사라질 놈이야 얘가. 사라질 놈이고
얘가 해보면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n-1제곱 무식하게 할까 그냥? 3 곱하기 2의 n-1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2 빼기 1이잖아. 2 빼기 1이니까 그 거식이 뭐가 되냐? 0이 돼서 이렇게 이제 되겠지. 내가 뭐야? 잘못했잖아. 이걸로 묶으면 여기는 2고 맞지? 1이고 1이 돼. 이게 나왔어. 근데 얘가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태를 만족할 거 아니냐. 그래? 그럼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n이 1일 때를 생각해. 그러면 A1이 나오겠지? 근데 얘가 사실은 찐 A1이었던 거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그랬으니까. 됐지?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지? 그럼 진짜 A1이 꼭 3이어야 돼. 여기 데리고 와. 여기로 데리고 와서 S1 써. S1을 쓰면 1을 넣어. 6 더하기 K가 되지. 6 더하기 K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야 어렵다.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야. 기억하고 있자고? 됐지? 됐어.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공비의 n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이 반수 관계여야 돼. 읽어봐. 공비의 n제곱 다시 공비의 n제곱 다시 얘 두 번째. 어떤 수열의 합이 3 곱하기 2의 2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k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이랬대. 일단 이 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래. k는 얼마? 마이너스 6. 왜냐하면 너는 2의 1제곱을 일로 보내면 6 곱하기 2의 2n제곱 더하기 k의 형태가 되지. 공비의 n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거랑 뒤에 것이 반수관계여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6이면 돼요. 이렇게 써내려가면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6이고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도 있겠어. AN 다시 이거 공비 얼마니? 4 n의 미수니까 4지. 첫째 항은 A의 1은 S1인데 1을 넣어. 3 곱하기 어렵다 야 2의 세제곱 빼기 6이야. 24에서 6을 빼 18이냐? 숫자도 아름답네. 첫째 항에다가 공비 4에 n-1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계산 잘못했냐? A의 1은 2의 세제곱이잖아. 24. 24에서 6을 빼. 그럼 맞잖아. 18. 첫째 항에서 공비의 n제곱 4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 하나 더 할까? SN이 음수하자.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k. 얘가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k를 구해라. 답은 마이너스 6. 그렇게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6이야.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하자. 공비 얼마? 2분의 1. n의 미수가 2분의 1이니까 첫째 항을 구해. S의 1은 1 대입하면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야. 첫째 항은 마이너스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n-1제곱 그렇게 쓸 수 있겠네. 됐어.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S의 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 안 오고 이렇게 왔대. 그럼 뭘까?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었다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그래서 여러 번 했으니까 스토리 한번 해봐. 얘도 방법이 있기는 있어.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바꿔서 일반항을 구하고 그 일반항은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고 찐 A1은 여기다 n 대신에 1 집어넣어서 하면 돼. 다시 여기가 3이었잖아.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바꿔. 아까 상수항을 없애고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으로 바꿔. 마이너스 3으로 바꿔서 일반항을 구해. 일반항을 구하면 n은 2보다 그냥 일반항이 나오는데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일반항이 나올 거 아니냐. 찐 A1만 다시 써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억하자고 해줘. SN을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둔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둬. 일반항을 구해. A의 n은 공비는 2잖아. 그리고 첫째 항은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3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의 n제곱이 된다. 단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상태가 되고 A의 원을 따로 구해. A의 원은 찐 A1 구해야 되잖아. 여기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6 빼기 4니까 2가 된다. 여기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6이 나오니까 얘랑 다르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기억하고 있으면 편리할 때가 가끔 있어. 어떻게 이해했어?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첫 번째.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를 이렇게 줬대. 이렇게 밑이 2인 로그를 줬대. 여기가 이제 1이잖아. 1이니까 여기가 2, 여기가 2의 제곱 4, 여기가 2의 세제곱. 칸이 왜 등간격이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간다 치자. 가게 되면 여기는 함수값이 2를 집어넣으면 1이지. 그 다음에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2지. 2의 세제곱을 집어넣으면 3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지금 올 거 아니겠니? 여기가 같은 가격이 된다고. 그래서 로그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정의역이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치역 y는 등차수열로 바뀐다. 할 수 있겠어? 로그 함수가 있잖니? 로그 함수가 있으면 정의역이 등비수열이면 치역은 등차수열, 정의역이 등비수열이면 치역은 등차수열. 지수로그 함수 문제를 풀 때도 여기 교점을 따질 때 말이에요. 막 이렇게 2배를 했고 뭐 4배를 했고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때 함수값은 등차수열이야 이렇게 노리고 문제를 풀면 잘 풀릴 때가 있어. 그걸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차이와 비율이라고 그랬어. 따라해봐. 차이와 비율. 다시 차이와 비율.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등비수열로 들어가면 그 함수값은 등차가 되는구나. 이 정도는 기억하자고. 그래 뭐 이런 거지 뭐. 그 로그 상용 로그로 썼다 치자. 로그 AN이라는 수열이 있대. 얘가 등차 수열이래. 로그를 씌운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이 말을 준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정의역이 등비 수열을 준 것과 마찬가지야. 어떻게 이해되겠어? 이렇게 준 거야. 뭐 아무거나 박아도 돼. 예를 들어 A의 n이 뭐 2, A의 1, A의 1이 2고 A의 2가 뭐 2의 제곱이고 A의 3이 2의 세제곱이라고 이제 뻥을 쳐보자. 이렇게 등비수열이 있어. 그러면 로그 A1을 구하고 로그 A2를 구하고 해보면 돼. 로그 A3을 구해. 3을 구하면 여기다 로그 씌운 거잖아. 그러면 답이 이쪽에 결과가 함수값이 이제 로그 2로 찍힐 것이고 얘는 2로그 2로 찍힐 것이고 여기는 3로그 2로 찍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례대로 일정한 수 로그 2씩 더해진 수열로 바뀌지.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를 씌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여기는 정의역이 등비 수열이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등비 수열로 들어가면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함수값은 등차 수열이 된다. 차이와 비율, 비율과 차이. 지수로그 함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돼. 야, 넓이 구하는 것도 있어.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어. 뭐 이런 거 넓이 구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문제 풀다 하고 두 번째 지수함수 이렇게 있어. 뭐 y는 3의 x제곱 할까?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5 이렇게 들어갔대. 그러면 함수값이 뭐 당연하지.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다 보니까 얘도 뭐 당연하겠지. 등차수열로 들어갔잖아. 그럼 치역이 등비수열이겠지 뭐.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3의 1제곱이고 여기는 3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3의 5제곱이고 이렇게 되잖아. 3의 제곱씩 곱하면 나오겠다.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당연해진다고. 지수함수니까. 됐어요. 그렇게 차이와 비율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짬뽕하는 게 있지.
여러 가지 수열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미리 하지 뭐. 뭐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2K-1 곱하기 3의 K제곱 요거를 합해보세요 했다 치자. 이렇게. 얘는 시그마 너를 계산하고 시그마 너를 계산을 곱하면 안 되잖아. 시그마는 이런 연산이 되지가 않으니까 합차 실수배밖에 안 되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씩 나열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열을 했는데 모르겠으면 시그마로 바꿔서 처리를 하는 거고, 시그마 계산이 안 되면 나열을 해봐서 뭔가 규칙이 있을까? 이걸 보는 거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셈으로 되어 있는데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의 1제곱, K 대신에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의 제곱, 왼쪽은 홀수야. 5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 10을 집어넣으면 19 곱하기 3의 10제곱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얘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걸 뭐라 그랬더라? 이런 수열의 합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셈으로 되어 있는 수열의 합.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셈으로 되어 있는 수열의 합. 이거를 몇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 몇 급수의 합이라고 부르고, 이 몇 급수의 합을 계산할 때는 집중. 등비 수열의 합 유도 과정을 써. 뭐라고? 등비 수열의 합 유도 과정을 써. 다시 뭐라고? 등비 수열의 합 유도 과정을 써. 아까 등비 수열의 합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합을 대충 S라고 놓고 공비를 곱한다. 한 칸 오른쪽에 쓴다. 뺀다. 이렇게 했지. 여기도 똑같아. 등비 수열 파트에 있는 공비를 쳐다보면 3이란 말이지. 이 합을 S라고 두자. 공비를 곱해 3S. 한 칸 오른쪽에 써 1 곱하기 3의 제곱. 여기 있는 지수를 맞추려고 하는 거야. 여기도 공비를 곱해 3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를 맞춘 거야. 일로 와서 맨 마지막에 19 곱하기 3의 11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공비를 곱한다. 한 칸 오른쪽에 쓴다. 공비를 곱한다. 한 칸 오른쪽에 쓴다. 저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래 놓고 빼. 빼게 되면 위에서 아래 거를 빼잖냐. 이거는 내서는 안 돼. 내면 안 돼 이거. 내면 안 되는데 계속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하고 뭐 해서 항상 수업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니네 학교들에서. 근데 모르지 또 금년에 어떻게 하실지. 위에서 아래 걸 뺍니다. 이 내면 안 된다 이거. 얘는 3의 제곱이 2개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있고, 이것도 3의 세제곱이 2개 있잖아. 이렇게 있고. 이 규칙이라면 여기까지 지금 오지. 그러면 3의 10제곱 또한 2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10제곱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빼야지 뭐. 19 곱하기 3의 11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은 좀 기분 나쁘고 여기 있는 얘가 규칙이 있어. 등비수열의 합으로 돼 있어. 등비수열의 합으로 돼 있는 거라서 공비가 3이잖아.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항수를 좀 조심하자.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 빠졌잖아. 9개가 있겠네. 항수 제곱 곱하기 첫째 항 18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S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 재수는 없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몇 급수의 합이라고 불러. 내가 아까 잠깐 언급한 넓이 구할 때 필요할 수 있어. 저 넓이 구할 때 필요할 수 있어. 넓이 구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수열의 일반항과 합과의 관계가 두 군데서 튀어나오는데, 하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딱 튀어나오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수열, 그러니까 시그마 연산을 배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딱 튀어나오거든. 수열에서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까 뭐 말로 다 한 건데 SN이랑 AN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으면 하나로 통일시켜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겠어? 그게 편하겠지. AN으로 통일시키거나 SN으로 통일시키거나. 그 SN에서 AN으로 바꿀 때는 항번호를 하나 내려가고 빼거나 올려가고 빼거나 이런 짓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거라서 SN과 AN이 섞여 있을 때는 그걸 좀 기억하시고, 초반부에 나오는 AN과 SN이 섞여 있을 상황은 보통 여기서 많이 나오지. A의 N은 SN에서 SN-1을 빼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걔는 그러하다 이렇게 돼. 근데 지금부터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수열이 요즘 너무 어려워. 오히려
한 4년 전, 3년 전처럼 22번, 15번에 나열하는 센 문제를 던지면 괜찮은데 요즘에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 그게. 22번에 지도로 감수를 넣다 보니까 앞에 있는 4점짜리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어. 이런 디테일들을 막 살려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 문제들의 많은 문제들은 그래프로 문제를 풀도록 약간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아. 이참수를 푼다거나 무슨 뭐 직선을 그려놓고 푼다거나 이런 게 좀 많아서 조금 어려운 추세로 가고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차라리 그 22번에 박혀 있으면 그거 버리면 되잖아. 안 풀면 되는데 버릴 수가 없게 막 13번에 꽂고 12번에 꽂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 고2 모의고사, 장원고 부교재에 있는 그 고2 모의고사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곤 했어. 그래서 수열 부분이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 게다가 이 디테일한 게 좀 많이 필요해. 이게 꼬장꼬장한 문제들도 많아서 그게 좀 많이 필요하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 오로바웃 교재 줬잖아. 등차 수열에서부터 등비 수열까지 후다닥 푸는 연습을 시킬 거야. 복습을 하고 그걸 푸는 방향으로 할 거고 몇 개 문제는 좀 같이 풀어보고 그렇게 할 예정이야. 잠깐 쉬세요.